네, 취업 디딤돌 오늘 함께해 주실 멘토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네.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MC분들의 멘트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 너무 열정, 열심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너무 취준생들도 그런 열정에 있어서 좀 락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번쯤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일주일간은 좀 마음 편하게 잔매거진을 보면서 쉬셨으면 합니다. 쉬더라도 잔매거진을 봐라.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한 분 계십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줄 분이죠. 서치펑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기 조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취업 준비생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별난 면접 질문들 꼽아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창의적인 답변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좀 복습 차원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황하시네요. 예. 근데 바로 이렇게 네. 가령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건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한 번쯤 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가령 태진 씨 같은 경우도 제가 하기엔 그 리포트 갑자기 하는 리포트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시진 않았을 거고. 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했는데. 잘했을 것 같습니다. 타고나길 잘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셨지만 나중에 네. 하면 할수록 확실히 훨씬 더 잘하셨을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네. 해야겠다라고 할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래요. 연습도 예. 중요하죠. 예. 황선희 이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당황스러운 면접 질문들 또 질문을 해드려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해하셨는데 이렇게 면접 시에 답변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 따로 있죠. 네, 지난주에 당황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네, 그 창의적인 그 답변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면접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통 가게 되면은 준비한 답변만을 달달 외워서 그것을 답변하기가 급급하거든요. 근데 면접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답변을 좀 조절해가는 능력이면은 꼭 창의성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정도만 해도 면접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금융권 신의 직장은입니다. 셀러리맨들이 꼽았다고 하네요. 예. 글쎄요, 뭐 급여, 일과 삶의 균형, 사내 분위기 등을 기준으로 직장 네. 순위를 좀 매겨봤다고 하는데요. 신의 직장으로 꼽힌 곳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이시안 대표님 신의 직장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돈이죠. 돈 연봉 많이 같은 주는 것. 경우가 신의 직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속연수. 그래서 가령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대기업이 많이 주거든요. 네. 근속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또 이렇게 길죠. 길고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친 게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마사회 정도. 한국마사회. 네, 한국마사회. 그 여러 가지 좋은 데다가 또 한국마사회가 사회환원적인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 문화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고 그래서 뭐 마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우리 황선희 이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네, 그 아무래도 헤드헌팅 하다 보면은 이제 만나는 후보자들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돈 많이 주고 네, 일 좀 적게 시키고 편안한 데 가고 싶다라고 네. 대부분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직장이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건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돈이나 근무 환경보다는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 역량이 발전되면 돈도 좋은 환경도 다 따라오게 마련인 것 같아서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직장인들은 신의 직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신의 직장 베스트 5 지금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은행 금융권의 신의 직장 베스트 5 5위는 한국은행인데요. 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낮은 순위가 아닐까 하는 1, 2위 생각이 할 줄 드네요. 알았는데. 예. 이렇게 신의 직장으로 꼽힌 이유 살펴볼까요? 뭐 당연하죠. 일단 공기업, 금융권 공기업이라 근속연수가 좀 긴 거는 그렇고요.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근속연수가 좀 평균적으로 보면 6년, 7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데도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18년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일단 그런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신문 기사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운전기사 있잖아요. 네.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의 연봉이 9천만 원이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이 주네요. 예, 그 청원경찰이랑 운전기사가 합치면 300명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예. 근데 평균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고요. 근데 제일 이제 많이 받으신 분이 9천만 원까지도 받는다. 와.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좀 많이 그 인식이 되었죠. 아, 저 운전 그래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청원경찰 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실제로 우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예. 한국은행의 연봉이나 근무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복리후생이나 근무 환경은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다른 금융 공공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 초임 자체도 높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초임은 일반 금융공사들하고 비교해서는 좀 낮아요. 일반 금융공기업들이 대부분 4천 중반이 그 대졸 초임인데 반해서 한국은행은 시작 자체는 이제 3천 중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초임 자체는 적지만은 아무래도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들이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취업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봤을 때 한국은행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네, 뭐 한국은행을 전망을 논하기가 참 어려운데 국책은행이잖아요. 예. 네. 네, 저희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근무 환경이나 고용 조건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일 수밖에 네, 없죠. 네. 예, 한국은행. 또 한국은행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 내년도에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면 될까요? 스펙을 안 본다고 하네요. 네, 한국은행이 열린 스펙 해가지고 네. 스펙들을 이제 딱 제거해 버렸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격증을 안 가져와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따야 할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실은 차라리 자격증을 보면 내가 그 전에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말로서밖에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가 2단계, 3단계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좀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서 실제로 그 말하기 연습 있죠. 네. 그 자신의 것들을 말하고 그 면접 연습 말고도 평소에도 좀 말하기를 좀 많이 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뭐 갑자기 면접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느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커지겠네요. 네, 금융권 신의 직장 베스트 5, 5위는 한국은행이었고요. 계속해서 4위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4위는요. 한국산업은행이 꼽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근무 환경 어떤 편인가요? 네, 산업은행도 늘 그 취업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네.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졸 초임 연봉 자체가 높고 복지 혜택이 좋다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근무 환경 자체는 뭐 업무 강도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책은행의 역할을 역시 하기 때문에 그 금융 전문가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거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업무 강도는 굉장히 센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반면 연봉이 높고 복지 혜택이 좋다. 취준생들이 한국산업은행을 선호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시안 대표님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돈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산업은행의 이 평균 연봉이 9,200만 원 정도로 와. 조사가 됐거든요. 평균이요? 네, 네. 예. 1억이네요, 1억. 네, 우와.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내가 여기서 계속 그 좀 빡세지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한 1억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네. 되고 있죠. 그래요. 아무튼 한국은행이 5위고 한국산업은행이 4위입니다. 네. 두 은행의 근무 환경이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업무상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차이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거시경제 차원에서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배울 기회가 많겠죠. 근데 반면에 산업은행은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에 관여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현장이나 실질적인 네, 금융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 금융권 신의 직장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KB국민카드가 꼽혔습니다. KB국민카드 아주 네. 친숙한 회사인데 그쵸. KB국민카드의 인재상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홈페이지에는요. 뻔한 얘기겠지만. 내가 이게 KB에 들어간 건지 어디에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로 예. 열정, 도전정신, 주인의식. 이건 뭐 어디에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니까요. 흔한 단어들이군요. 사실 예.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런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예전에는 그 신용
신용이라기보다는 신원 보증이죠. 신원 보증이 안 되면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어떤 정직성, 신뢰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좀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일단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카드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관리직은 뭐 직접적으로 카드 영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외향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내향적인 부분보다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황선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신의 직장 3위로 KB국민카드가 꼽힌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 같은 카드사라고 해도 그 회사가 이제 잘 돼야지 덜 쪼이고 그렇죠. 네, 좋잖아요. KB 국민카드 자체가 일단은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게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일 것 같고요. 역시 다시 또 연봉 얘기인데 네. 다른 이제 금융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기 때문에 네, 취준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여성들이 또 많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네, 여성들의 근무 환경은 그닥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카드사 특성상 콜센터나 이제 이런 근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네.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죠. 근데 콜센터 업무의 특성이 그 전화상으로 받는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이른바 그 감정 노동을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네, 이 근무 환경 자체가 네, 아주 편하지 않는 좋다라고 상황이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KB 국민카드에 또 지원하는 취준생들 많으실 텐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참 카드사는 되게 애매한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저기 뭐 얘기했죠. 외환카드, 외환은행에서 주최하는 채용 설명회 제가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외환은행 사람들을 모아서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외환은행 강당에서 딱 하는데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 400명 모였거든요. 외환카드 그 지원서를 돌리더라고요. 카드 만들게.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외환카드에 지원하는데 외환카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라는데 안 써봤는데요. 그렇죠. 그럼 되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여기 지원하려면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 국민카드를 좀 써보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지 않나. 취준생인데 카드 안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취준생인데 카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가 이렇게 샥샥샥 하다가 그렇죠.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좀 한 번쯤은 써보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금융권 신의 직장 알아보고 있고요. 벌써 2위 알아볼 차례네요. 네, 2위도 카드사인데요. BC카드가 꼽혔습니다. BC카드, 뭐 KB 국민카드와 좀 비슷하겠지만 네네. 실제 근무 환경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근무 환경이 역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BC카드는 이제 카드사 중에서도 정말 알짜 중에 알짜 회사예요. 역시 회사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뜻인데요. 은행권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영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서 영업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요. 적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모 회사가 이제 한국통신 KT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든든한 이 우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환경 자체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각각 부서들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은 그 역시 스트레스 자체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금융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는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BC카드에선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시하나요? 네, BC카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네, 입사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높아요. 편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취업 준비생들 중에 입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업무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재무회계 쪽에 어떤 관련 공부를 하거나 관련 지식이 탄탄한 친구들이 이제 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커트라인 자체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BC카드가 신의 직장 2위로 뽑혔는데 실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금융권은 사실 이렇게 연봉도 좀 세고 그래서 높긴 한데 또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가령 제 친구가 이제 하나은행에 들어갔는데 하나은행에 들어갔을 때
하나카드의 영업을 좀 몇 개 해야 된다라든가 맞아요. 이런 식의 실적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데 BC카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은행권을 그러니까 B2B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은행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선호도는 뭐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자, 그런데 BC카드 처음에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근데 BC카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정말 전형적인 그 취업 그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성, 서류를 한 다음에 인적성을 보고 면접을 통과하는 딱 그런 단계여서 실제로 BC카드, 근데 문제는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리란 보장도 없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BC카드만 준비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어리석은 짓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채용 프로세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거 준비하면서도 정보, BC카드 나왔구나라고 정보를 빨리 전달받아서 같이 준비하는 뭐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취업 준비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5위부터 뭐 2위까지 직장들 나왔는데 이 외에도 만약에 이시안 대표님이 네.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느 회사 지원하시겠어요? 금융권 방금 중에서? 한 것 BC카드. 중에서라면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5위. 여기도 뭐 실적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고 네. 운전만 해도 9천만 원은 드는 데다가 일단 그 근무 환경이 좋으니까. 종로 막 그쪽 강화문 막 그런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청계천도 좀 거닐면서 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황선희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전형적인 답변이죠. 뽑아만 준다면 어디 가서 저를 우리 사이에 네, 뽑아만 주시면 예.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 뽑아주세요. 좋은 직장들이니까 네. 사실. 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 신의 직장 1위 어딜까요? 자, 1위는요 바로 매트라이프 생명보험이 꼽혔습니다.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네. 저는 제가 무식한 건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어떤 회사죠? 네, 그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보험사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탄탄한 조직망을 가진 회사고요. 그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조직원들끼리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그 개인의 이제 그 발전을 위한 어떤 교육의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계 회사의 특징이 있는 거죠. 각각의 직무의 이제 전문성을 키워서 직무 전문가로 키워주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가장 큰 이제 선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당장의 어떤 그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선택하는 편인가요? 네, 사실 매트라이프에 제 후배들이 굉장히 그래요? 많은데 예. 네, 매트라이프에 다니는 후배들도 늘 연봉이 적다고 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지속적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력 개발을 갖춘 곳인지 아닌지를 특히나 이제 연차가 적을수록은 판단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직장인들이 꼽은 금융권 신의 직장 1위로 뽑혔는데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가 선호도가 어떤 편인가요? 일단 잘 모릅니다. 저처럼 모를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뭐 아주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딱 고정하지 않고 뭐 보통 대기업도 하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채용 공고를 보면 이렇게 어느 직무 0명, 어느 직무 0명, 0명에서 합치면 00명. 그러니까 이 00명이 99명이 아닌 거죠. 0명, 0명, 0명을 합쳐봤자 한 몇십 명, 30명, 40명이니까 일단 워낙 적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계라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선호도 높을지 모르지만 네. 아주 그 폭넓게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뭐 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걸 쓰는데 크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 직장인들한테도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여성 직장인들의 선호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휴가나 육아휴직에 굉장히 너그럽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정해진 롤들을 그대로 많이 지켜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가임기에 가까워진 여성들을 전부 다 지점으로 콜센터로 내보냈다라고 해요. 이유는 업무 강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주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외국계 금융사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산휴를 간다 혹은 출산휴가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3개월이든 1년이든 그 자리를 그 기간만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뽑아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하고 다시 복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휴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15일이다, 20일이다. 연말 되면은 왜 안 쓰니? 안 쓰면 내가 혼난다 하면서 인사담당자가 막 가라고 해주거든요. 야, 좋다. 아무래도 네, 여성 인력들이 근무하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1위 할 만하네요. 그래요. 1위로 예. 뽑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보세요? 이 회사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인 능력이 딸려서 장기간 못하는 거는 어디 가서도 그런 거고요. 그렇죠. 하긴. 예, 이 예. 회사 자체로 보자면 황 기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외국계의 어떤 장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 있고요. 또 하나 이 회사 자체 어떤 탄탄함은 우리나라에서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미국에서는 이 굉장히 유명한 보험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브스의 100대 기업 중에 80대 기업이 이 회사랑 그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어서 이 기업 자체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거는 뭐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긴 한데요. 일단 내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신의 직장 1위에 꼽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려면 취준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조금 뽑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기업과 같이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이거는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듯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국계 기업은 특히 이제 필기 시험이나 서류가 조금 덜 보는 대신에 면접이 정말 어떤 외국계 기업은 6단계 정도의 면접 전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면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6번째나 되니까 맨날 뭐 인성 면접, 뭐 무슨 색깔 좋아해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직무적인 면접 같은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꼽은 금융권 신의 직장 베스트 5 한번 알아봤고요. 끝으로 두 분께 또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 복지 수준, 근무 환경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신의 직장을 뽑고 있는데 신의 직장만을 꿈꾸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의 직장은 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잖아요. 대부분은 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것만 보시다가 2년, 3년을 지내고 나면 나중엔 나이라는 또 제한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같이 준비하는 거가 좀 분산돼서 나쁠 것 같긴 하지만 자기한테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워낙에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보자면 저는 좀 같이 신의 직장만 꿈꾸지 말고 다른 좀 평민의 직장, 기사의 직장, 심지어 노비의 직장까지도 같이 좀 꿈꾸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그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황선희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신의 직장, 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제한된 인원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그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을 처음부터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뭐 경영대나 경제대 학생들이 한국은행만을 위해서 취업 스터디를 만들고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은행은 못 들어갔지만 BC카드에 입사를 했거든요. 또 다른 신의 직장에.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다면은 두드리다 보면 다른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의 직장 베스트 5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5위는요. 한국은행이 꼽혔고요. 4위는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3위는 KB국민카드, 2위가 BC카드, 그리고 1위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회사들 외에도 월급도 많이 주고 소통이 잘 되는 밝은 미래의 직장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없이 좀 매일매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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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